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26화 주발언탕입니다. 두루주, 필발, 나라 이름 언, 끓을 탕자가 되겠습니다. 주발은 주나라 무왕을 말하고 언탕은 언나라 탕왕을 말하는데요. 이 두 명의 인물은 조민 벌제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주나라 무왕은 이름이 희발이라고 해서 주발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은나라 폭군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은나라 탕왕은 은탕이라 불리며 한나라 폭군 걸왕을 내쫓고 상나라 즉 은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나라 걸왕 곁에는 마리가 있어서 나라를 망쳤다면 은나라 주왕 곁에는 달기가 있었습니다. 주나라와 한나라의 멸망은 매우 비슷한 레퍼토리로 적혀 있는데요. 달기는 상나라의 속국인 유소시 부락의 딸로 유소시 부락이 주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소와 양, 말 등 가축과 함께 이 상품으로 달기를 바쳤다고 합니다. 사기에는 제2초기 이 주왕은 매우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과 여자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주왕은 점차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말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포락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왕의 폭정을 옆에서 이 달기가 부채질하였다고 사기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달기와 같은 이 여인을 홍안화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홍안은 얼굴이 붉으스름한 여인, 즉 빼어난 미인을 말하고 화수는 화가 되는 물, 즉 한나라 왕조가 화의 기운으로 흥하였는데 그 기운을 이 물이 꺼트려기 때문에 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승제가 총애하던 후궁 조합덕을 두고 요방성이 한 말입니다. 이후 이 홍안화수라고 하면은 한 왕조를 멸망시키는 미모를 뜻하게 됩니다. 사기에서는 은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무왕, 어시, 수솔, 제후, 벌주. 이 주무왕은 이에 드디어 제후들을 거느리고 주왕을 토벌하고자 하였다. 주역 발병, 거지, 목야. 이 주왕 역시 병사를 일으켜 이 목야에서 대체하였다. 갑자일, 주병패. 갑자일에 이 주왕의 병사들이 패하였다. 주주입, 등록대, 의기, 보기, 부화, 이사. 이 주왕은 성왕으로 달아나 이 녹대에 올라 그 보옥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주무왕, 수참, 주두, 현지 백기, 살, 달기. 이 주나라 무왕은 마침내 이, 이 주왕의 이 머리를 참하고 이 그것을 흰 깃대에 매달았으며 달기를 죽였다. 이 문장에서 녹대는 이 주왕이 보물을 모아두던 이 곳을 말합니다. 이래 해서 주무왕은 천자가 되어 주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루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멀경자와 기랄길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멀경은 이 국경을 지나는 이 관문을 그린 자형입니다.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로 풀이되어 멀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관문은 주위를 넓게 관망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트인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넓게 펼쳐졌다는 이 덜을
뜻하기도 합니다. 초기 자형은 이 큰 통로 형태인데 이 아래에 입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통로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현재는 이 큰 통로의 형태로 간단하게 자형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멀경자가 이 단독자보다는 주로 구성자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멀경이 뜻하는 말은 멀다, 비어있다, 공허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멀경자가 단독자로 쓰이는 경우에는 변에 흑도자가 들어간 이 덜경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덜경이 뜻하는 말은 덜, 평평하고 트인 땅, 먼 곳, 국경 등 이 멀경자와 의미상으로 거의 같습니다. 길알길은 원래 이 남녀 간의 이 결합을 의미한 자형이었습니다. 이 초기 각골자를 보면은 이 아래 입구자가 있고 위에 버섯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남녀 생식기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버섯은 성인 남성을 상징하는 이 선비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초기 의미는 남녀의 결합, 혼인 등이었습니다. 또한 이 첫날밤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음력 초하루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의미가 확장되어 행복하다, 경사스럽다, 상스럽다, 길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등 다양한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각골자형은 이게 버섯이 아니라 제사상에 올려진 이 위패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충물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길알길이 의미하는 말은 운이 좋다, 상스럽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행복, 혼인, 제사, 음력 초하루 등이 되겠습니다. 두루주는 원래 황하강변의 이 넓은 곡창지대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경계가 표시된 논밭과 그 안에 심어진 이 농작물이 점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자는 늘은 논밭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자형이 되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아래 입구자가 배치되는데요. 이런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혹은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변했냐면은 사실은 이 당시 황하 유역의 이 지배 부족이었던 주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나라는 곡창지대를 배경으로 한 농업기반의 국가라는 말이 됩니다. 주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도 이 나라주는 넓은 지대를 아우른다는 의미로 두루주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이 주가 뜻하는 바는 두루, 골고루, 널리, 둘레, 주나라, 돌다, 두루다, 두루미치다, 둥글게 에워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필발입니다. 이 자는 등질발, 그리고 활궁자, 그리고 몽둥이 수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질발은 단독 자형으로보다는 주로 머리 부위에 많이 쓰이죠. 구성자로서. 각골자를 보면은 위를 향하고 있는 두 발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두 발이 가지런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어긋나게 그려져 어딘가로 떠나가는 이런 발자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원래 의미는 떠나다, 어딘가로 오르다 또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떠나다는 의미는 서로 멀어지다, 등지다, 사이가 틀어지다 등으로 발전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머리자로 사용되는 경우 주로 이 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몽둥이 수는 원래 이 투창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 화살표는 이 진행 방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을 뜻하는 자형들로는 이 창모자와 이 창과자가 또 있기도 하죠. 창모자는 사실은 이 전차 앞에 설치해서 적을 뚫는 이 창을 의미합니다. 창과자는 이 끝에 이 베는 칼날이 달린 형태의 무기로서 약간 우리가 아는 이 창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한편
몽둥이 수의 이 검문 자형을 보면은 각골에서 보였던 이 창은 사라지고 좀 달리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 첫 검문 형태는 투척용 창에 대는 이 투창기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에는 이 창의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창 끝에 힘을 줄 수 있는 이 투창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를 이 아틀라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걸 아틀라틀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검문은 이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는 항아리 입구에 창을 던져 넣는 놀이인 투호를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첫 검문과 유사하지만 이 형태가 구부리고 있는 이 사람인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형의 의미가 몽둥이로 발전되면서 몽둥이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몽둥이 수는 원래 투창의 의미였으나 손에 막대를 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몽둥이, 지팡이 등으로 그 의미가 변하게 되고 오늘날 몽둥이 수라고 하면은 몽둥이, 지팡이, 창의 자루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몽둥이 수는 원래 던지다, 떠나보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변해 이 손숫자를 더한 것이 바로 던질투가 되겠습니다. 던질투가 뜻하는 바는 원래 몽둥이 수가 가졌던 이 던지다, 뛰어들다, 주다, 보내다, 떨치다, 버리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필발을 보면 이 각골자는 활시를 이렇게 놓은 막활을 쏜 다음의 이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손과 여기 흔들리는 이 시위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검문은 활이 떠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자형의 이 활과 그리고 떠나가는 의미의 이 등질발을 이렇게 추가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활궁자는 이 근대자 모양의 사람으로 그리고 시를 매긴 손과 활이 이 나뭇가지를 잡은 이 칠복자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는 막대를 쥐고 이 사람의 자치를 추격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소전에서 이 근대자의 사람은 다시 활궁자가 되었고 칠복자는 다시 몽둥이수로 바뀌게 됩니다. 몽둥이수가 떠나보내다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의 원래 의미는 활을 쏘다였기 때문에 떠나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형이 변형되면서 누군가를 추적하다 해서 드러내다, 밝히다, 들추다, 폭로하다 등의 뜻으로 이 뜻이 추가가 됩니다. 또한 이 자는 뭔가 닫힌 것을 열다는 의미가 있어서 봉우리가 피다는 뜻으로도 발전돼 오늘날은 필발자로 주로 불리게 됩니다. 다음 자는 나라 이름 은입니다. 이 자는 돌아갈 은의 이 몽둥이 수의 합자로 되어 있죠. 이 은나라 은은 승할 은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이 자는 원래 이 출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형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배가 부른 임산부가 있고 보내다, 떠나보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몽둥이 수의 이 합자입니다. 즉 임산부가 10달의 태인기를 마치고 아기를 밖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건문에서는 이 진면자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즉 집안에서 출산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자형이 출산을 의미하므로 이 자형은 번성, 자손의 번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이 출산의 이 격렬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형이 번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고대 이 번성했던 나라, 즉 은나라를 나타내는 자형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은이 뜻하는 바는 성하다, 왕성하다, 많다, 부유하다, 크다, 두텁다 또는
진동하다, 흔들리다, 격렬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으로는 은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부른 여인을 따로 빼내어서 이 구성자가 분기되어서 나온 자가 바로 몸 돌아갈 은자입니다. 이는 어미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무렵 이 몸을 돌려 머리가 아래로 향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정해졌습니다. 이 돌아갈 은이 뜻하는 바는 이 돌아가다, 몸을 돌리다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출산의 고통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 그 아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받침에 마음심자를 넣은 자가 이 괴로워할 은자가 되겠습니다. 이 괴로워할 은이 뜻하는 바는 괴로워하다, 몹시 애태우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 끓을 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삼수변의 변량자의 합자로 되어 있죠. 삼수변은 이 물수자가 구성자가 변으로 들어갈 경우 쓰이는 형태로서 물, 강물, 홍수, 목을 축이다 등을 뜻합니다. 변량자는 각골자는 이 재단을 그린 이 볼시와 이 해를 타는 날일자의 조합입니다. 이는 재단 위로 이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는 것을 이 그린 자형입니다. 이후 건물에서는 이 내리쬐는 햇살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럭3이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변량자로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제단을 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륙의 성스러운 5산을 오악으로 지정해서 그 산정에서 역대 제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요. 따라서 산 꼭대기에 있었던 제단은 그늘이 지지 않고 항상 이 햇살이 비추는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변량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 볕, 양지, 따뜻하다, 해가 뜨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끓을 탕은 이 콸콸 솟아오르는 이 뜨거운 온천수를 의미하게 만든 자형입니다. 그래서 따가운 햇살과 물수자의 조합으로 이 뜨거운 온천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뜨거운 물, 따뜻한 온천욕, 콸콸 솟아나는 물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끓이다, 목욕하다, 방탕하다, 무릅쓰다, 견디다 등의 뜻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양을 의미할 경우에는 이렇게 상으로 읽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주발언탕, 즉 이 은나라 폭군 이 주왕을 토벌한 주발과 하나라 폭군 근왕을 내쫓은 은탕을 말한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 폭군 근왕과 마리에 의해 이 왕조가 하나라는 이 폭군 근왕과 마리에 의해 왕조가 사라졌으며 은나라는 폭군 주왕과 달기에 의해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나라를 이은 이 주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앞서와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서주의 마지막 왕은 유왕입니다. 또한 그의 곁에는 이 포사라는 아주 뛰어난 미인이 있었습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아서 유왕은 가전 방법으로 웃기려 했습니다. 사기 주봉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포사, 불호소, 이 유왕, 욕기소, 만방, 이 고불소. 이 포사는 웃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유왕은 그녀가 웃게 하기 위해 만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웃지 않았다. 유왕, 유의, 봉수, 대고, 이 유구지적, 거봉화. 유왕은 이 봉수와 큰북을 사용하여 이 적이 곧 도래하리라 봉화를 올렸다. 제후, 실지, 지무구, 포사, 내대소. 제후가 모두 도착하였지만
와서 보니 적이 없었다. 포사는 이에 크게 웃었다. 유왕 열지 위삭 거봉화. 유왕은 이에 기뻐하였으며 여러 번 봉화를 올렸다. 기후 불신 제후 이격부지. 그 후에는 믿지 않게 되어 제후들은 점점 더 오지 않게 되었다. 유왕 이 객석보 위경 용사 국인개원. 유왕은 이 객석보를 경으로 삼아 이 일을 처리하니 나라 사람들은 모두 원망하였다. 석보 위인 이 영교 선유 호리 왕용지. 석보는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고 이익을 밝히는 이 위인이었는데 왕이 그를 기용하였다. 우패 신우 그 태자야. 또 신우를 패하고 이 태자를 쫓아내었다. 신우 노 여정 서희 견융 공유왕. 신우 즉 신나라 제후가 노하여 이 정나라 서쪽 오랑캐 견훈과 더불어 유왕을 공격하였다. 유왕 거봉화 징병 병 막지. 이 유왕은 봉화를 올려 병사들을 불렀으나 이 병들은 도착하지 않았다. 수살 유왕 여산하 노포사 진치주례 이거. 마침내 이 여왕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이 포사를 사로잡고 주의 재물들을 모두 취해 갖고 떠났다. 이 문장에서 보통 부는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보로 읽습니다. 이후 이 제후들은 유왕의 태자였던 의구를 추대하여 평왕이 저기하였으며 이 견융의 침략을 피해 이 평왕은 수도를 호경에서 낙읍으로 천도하고 서주시대가 마감되고 동주시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후 주나라의 이 권위는 실추되고 힘센 제후들이 난립하는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마천이 기술한 이 하상조 시대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항상 이 경국지색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왕조가 한 여인에 의해 망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부패하면 항상 왕보다 힘센 지방 호족이 득세하기 마련이고 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뿐입니다. 사마천은 단지 한 여인과 왕의 무능함을 내세워 후대 왕조의 탄생에 대한 당위성과 이 독자에 대한 재미거리를 나름대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